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상황,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محکم میسته. ملت ایران در مقابل تحمیل تسلیم هیچ کس نمیشه. اگر دشمن احساس کنه که شما از او میترسید دیگه شما رو گریبان شما رو رها نخواهد کرد. Mr. President, what do you say to the supreme leader of Iran who says that they will not surrender? Say good luck.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There will be either peace or there will be tragedy for Iran far greater than we have witnessed over the last 8 days. آقای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شما شروع کردید و ما تمومش خواهیم کرد. 중동 긴장 때문에 많이 우려했었는데 오늘 오전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합의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돌입했다, 또 합의했다라고 SNS에다가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이란 정부는요, 아직 휴전에 완전히 합의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한 이후에 그걸 확인하고 휴전을 합의하겠다, 이렇게 또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휴전 협상 프로세스에 따르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최종 작전 수행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란이 12시간 휴전을 시작하면 그 뒤에 이스라엘이 또 12시간 동안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한 휴전이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한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또 미국을 향한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전 이야기가 이렇게 하루 만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자,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휴전 분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저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 속보를 보면서 이게 맞는 얘기일까? 혹시 오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이 이란을 향한 공격은 제한 공격이었거든요. 네. 핵시설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권 교체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이란 국민을 향한 것도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이란은 뭐 보복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평화의 선택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와 또 실제 군사력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란이 사실 그동안 모든 역량이 다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제공권도 상실했고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육군, 지상군은 사실 발휘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하는 것은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일단 목표가 달성이 됐다. 미국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고 핵시설이 어느 정도 무력화됐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 이스라엘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양쪽의 입장, 제가 약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에 이란의 입장, 현재로서는 휴전 합의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저게 어찌 보면 이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마지막 보복 공격, 그러니까 14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과 미군 캠프 측에 발사를 했지만 이란이 이걸 미리 쏘겠다고 또 사전에 얘기까지 다 하고 알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항복하고
패배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14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14발을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공군 기지죠. 네. 발사를 했는데 발사 전에 이미 미국과 카타르에게 통보를 했고 네. 우리가 이거 하는 거 미리 얘기하니까 더 이상 확전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적어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란의 간절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속대련 형식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 약속 대련. 그러니까 전쟁의 의지를 거의 상실하다시피 한 이란, 능력을 거의 상실했죠. 그렇지만 보복 공격의 이 모양새는 갖췄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트럼프는 또 그거를 받아줘서 심지어 고맙다고까지 얘기를 했더군요.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사전에 알려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마지막 14발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서 발사한 그 작전의 이름이 최후의 승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란 국민들에게 하메네이 정권이 그동안 무능한 모습을 사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네.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진 것이 아니고 미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보복을 했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체면치레 이것을 트럼프도 고려를 해줬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체면을 구겼었는데 이번에 뭔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하나 남기게 된 셈이에요. 중동 전쟁을 멈추게 했고 휴전에 합의하도록 이끌었으니까요.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노벨 평화상까지 한 걸음 다가간 거 아니냐, 좀 지나친 평가인가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휴전이 정말 공언대로 그들 휴전으로 이어지고 중동의 상당 기간 평화가 이어진다면 사실 중동 분쟁의 가장 핵심의 당사자가 이스라엘과 이란이었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휴전으로 멈추고 네. 이것이 정말 중동의 진정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수십 년 동안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벌써 거의 80년 가까이 이어온 네. 그 중동의 이런 그 충돌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네. 평화를 가져온 그런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뭐 국제사회에서 그런 평가도 가능하니까요. 아하. 말씀하신 대로 노벨 평화상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란 정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항복하다시피, 실제는 항복의 형태는 아니지만 네. 이제 앞으로 이란 정권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 결과는 이제 휴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체면을 치르고 휴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지금 많은 피해를 받잖아요. 네. 피해를 복구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 서방과의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네. 내부적으로 그 지금 받은 피해를 회복하고 지금 네. 국론이 많이 분열돼 있을 겁니다. 네. 이 분열된 내부를 좀 추스리는 쪽에 집중을 할 것이고 핵 개발도 강력하게 하기보다는 네. 보이지 않게 아마 그것을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휴전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이제 엄청 자랑을 하겠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또 어떻게 다루느냐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지금 이번에 이란 핵시설을 미국이 타격한 것을 두고 막 격하게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네.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등골이 좀 오싹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그런 이란에 공격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실력 행사를 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김정은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 북한이 존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지금
미국을 향해서 비난을 했어요. 국제법 위반이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방법과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방법도 뭐 성명을 발표한 게 아니라 대변인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내용도 원론적인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국제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북한이 미국을 또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란 편이었거든요. 네. 러시아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북한의 입장은 이것이다라고 리단을 두둔하는 네.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괜히 미국을 자극했다가 지금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그 화살이 자신들한테 올 거를 또 걱정하기도 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일본이나 동맹국인 한국을 향해서 군사 도발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네. 아마 미국으로서는 그동안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잘 안 했거든요. 네. 아마 그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 김정은도 우려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뻔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건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잘 된 얘기죠. 경제 회복도 이제 다시 기대하게 됐습니다. 경제 회복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경제 라이브 코너에서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